지수보다는 종목의 무게가 실린 시장입니다. 1시간 전, 개장 1시간 전 종목 미리 선점해보고 가시죠. 오늘 장 올라 두 분과 함께 봅니다.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공략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한용희 수석, KG 이니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남해화학이네요. 죄송합니다. 한용희 수석, 한일현대시멘트 지난주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한일현대시멘트를 뒤이을 이 남해화학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섹터를 안 볼 수가 없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비료 관련주라고 하면은 남해화학이나 조비,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비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에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90억 명, 100억 명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공급망 사태도 있었지만은 중국이 사실 내수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식량 많이 필요하니까 비료 수출 어느 정도 좀 중단을 해라. 그리고 니네 매점 매석하지 말고 가격 인상하지 말라는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이게 식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비료업체들, 특히 남해화학, 효성 OMB,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한 4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남해화학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또 비료주 관련해가지고 상승 동력, 추가적인 상승 동력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윤정식 부장님, 네.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디스플레이라는 섹터가 전기전자 내에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섹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영업이익을 내지만 다른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 휴대폰 이런 쪽보다는 매출액의 비중이 좀 적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이 디스플레이를 조금씩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우선은 OLED TV가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보다는 TV 쪽 판매가 많이 늘어야지 디스플레이, 상대적인 패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공급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 가진다라면 LG 디스플레이 좀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도체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그 외의 부품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전자 섹터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가격적인 매력도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좋아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기대감도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특징주 어디서 가져와 보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는요, KG 이니시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특징주가 KG 이니시스였군요. 투자 포인트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KG 이니시스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1월 24일에 한번 가져왔었던 종목이기는 한데, 한 번 더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KG 이니시스가 이제 공시 하나를 냈죠.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특수 목적법인, 흔히 말해서 이제 SPC라고 그러죠. SPC를 설립을 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사업을 그러니까 새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페이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쭉 고점을 찍었던 부분들,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원동력이고, 시장은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한 그 결제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그 PG사, 그러니까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3파전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LG U+ PG 사업부였는데 이게 토스가 인수를 했죠. 토스페이먼츠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G 이니시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양분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이제 KG 이니시스의 어떻게 보면 PER 수준, 그러니까 밸류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 지금 11배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토스페이먼츠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좀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한 35배, 다날이 47배 정도고,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100배 수준인데, 매출액 이렇게 잘 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시면 30조 원 넘어가고 앞으로 고성장하고 있는데, 이니시스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제가 한번 가져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연간 거래액이 30조 수준이다. KG 이니시스 한 번 더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가 상승률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주도 가능할까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사실 1분기가 이 셀업체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셀업체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기면서 저력을 좀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셀업체 같은 경우는 이 소재들의 원가 상승이 굉장히 압박이 컸고요. 이 기존 변동성이 큰 이 희소성이 높은 이 금속들이죠. 리튬과 니켈, 코발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적게 오른 거는 뭐 2배 정도, 많이 오른 거는 뭐 한 10배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성차는 판가 유지 압력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좀 끼어가지고 셋업체들이 샌드위치가 되면서 이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완성차 쪽에 있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셋업체들이 중간에 끼면서 어려움들을 가격적인 면을 잘 방어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1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가격적인 면을 잘 지켜내면서 이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공고히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테슬라와 GM뿐만이 아니라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함으로써 다른 고객사들로도 잘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분명히 매도 금액 안에 공매도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 공매도가 들어간 가격들이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 공매도에 쇼커버링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리포트가 출간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BH 키움증권에서 커버를 했네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도 타깃을 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일이었죠. LG전자 이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BH의 자회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목표가 4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상상인증권은 동아소시홀딩스를 커버했습니다. 자회사 영업실적 개선을 주목하면서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했네요. 자, 한용희 수석님, 어떤 종목 커버하실래요? 저는 BH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이제 무선 충전 사업부를 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36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무선 충전 사업부를 시작을 하는데, BH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량 전기차 배터리 케이블용 FPCB를 좀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고, 이미 2018년도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FPCB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수한 목적이 딱 보이거든요.
얘는 차량용으로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BH도 거기서 FP10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롯데정밀화학 보시죠. SK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네요. 멈춘 가격 하락, 본업 성장에 눈길이 간다 하면서 목표가 97,000원을 내놨고요. 하나금융투자는 DNC미디어 탐방 노트를 썼습니다. 퀄리티로 승부하는 웹툰 제작사 하면서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님. 네, 롯데정밀화학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본업이 있고 그리고 본업 이외에 추가적인 신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분 투자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 지분 투자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레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본업 성장에 좀 더 눈길을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존에 있는 이 케미컬 제품의 가격 반등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중국에서의 이런 가동률 조정과 견고한 수요 환경이 롯데정밀화학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평가 손실이 예상이 되지만 이 평가 손실보다는 본업이 성장하는 부분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 추정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성장세 향후에도 좀 더 좋을 것이다. 이 본업을 좀 더 집중하자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커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덕전자 리포트 나오고 나서 주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를 커버하면서 환골탈태란 이런 것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목표가 11,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다시 한번 JYP엔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JYP엔터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요. 엔터 3사 중에 퍼폼이 가장 좋았죠. 아티스트 오프라인 활동 재개가 기대된다 하면서 목표가 69,000원을 내놨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자, 유한타증권은 포스코홀딩스를 주목했습니다. 원가 부담 느낄 철강 부문 하면서 살짝 좀 부정적인 제목인가요? 목표가 46만 원을 내놨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견조한 신규 수주로 실적은 향상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 16만 원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장 전략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희 수석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5월 달, 6월 달 50bp 인상 가능성은 지금 다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가력을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한용희 수석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윤정식 부장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도리어 미국 시장 상승해도 조금 상승하고요. 하락해도 조금 하락하거나 도리어 이 안에서 굉장히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우려감들이 있지만 우려감이 많이 희석이 됐고 근데 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섹터별 순환매도 있겠지만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고 가격적으로 좀 높은 섹터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분기 상당히 좀 잘 버텼다는 평가.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예상보다 빨라지고요. 역대 최대의 예대 마진이 예상되는 은행주, 그리고 확실히 좋아지는 리오프닝주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은행, 리오프닝주 성격은 다르지만 일단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면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